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날이죠. 요날. 어제 영상을 8시 58분쯤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을 하고 싶은 게임주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자마자 운이 좋게 그날 1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최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 재무제표를 비교하면서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한 지는 4일밖에 안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10% 정도, 60만 원 정도 됐었었는데, 기존 같았으면 당연히 이제 팔고 나왔을 거지만, 저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틀림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고평가의 논란이 있고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이거에 대한 무궁무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투자금이 지금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즌에서 어떻게 비중 조절을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쏟아부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종목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2차, 3차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들고 몇 년이 됐든 제 목표치까지 올 때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300원이 오늘 종가죠. 근데 제가 오늘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이 주식이 94,300원 위로 올라간다면 저한테는 수익이겠죠. 그리고 94,300원 밑으로부터는 다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94,300원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 94,300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홀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시간이죠. 그리고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잘 한다면 이 단가를 얼마든지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 어떤 악재가라든지 회사에 어떤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매도를 치고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회사의 기대감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개미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공매도도 지금 많이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가열 이런 종목들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워낙 매력적이고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회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괜찮은 그런 회사다 보니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지금 그 가격에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2천만 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가격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 위로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이제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마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한 달 뒤, 뭐 1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1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목표치가 오는 게 5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한 비전과 재무제표와 뭐 어떤 유보율이나 ROE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틀림없이 투자를 할 만하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임의 성격들이, 지금 나오는 게임들이 세 가지거든요. 도깨비, 그리고 플랜 8, 그리고 지금 붉은 사막. 이 세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대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반했던 게임이 도깨비인데, 이 도깨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주들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올라갔던 게임주도 있습니다. NC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반등했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조정에 의한
어떤 반등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만, 오늘 펄어비스는 좀 많이 떨어졌다. 자, 뉴스도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악재가 떴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규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대적으로 좀 올랐던 크래프톤이랑 펄어비스, 크래프톤은 올랐다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펄어비스가 주가가 좀 많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미성년자 게임 규제 소식에 펄어비스하고 크래프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차트보다는, 물론 이 차트 먹으면 제일 좋지만은, 건강한 차트는 이런 오름내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깨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대작들이 나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지금 도깨비 같은 경우 너무나 이제 기대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도깨비 영상을 한 번 받는 사람이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이, 저도 부산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이 맞더라고요. 울릉도, 부산, 서울 배경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담아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지형을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지금 색채라든지 한국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심어놨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이걸로 무슨 돈을 벌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게임 안에서 유료 아이템 같은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메타버스적인 뭐 요소를 집어넣는다면 뭐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 간판을 달면 삼성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과 가상을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깨비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유 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전설이라든지 그 지역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이 말은즉슨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꾸며졌던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처럼 이 도깨비도 그런 식으로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쪽으로도 발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화제작 도깨비 펄어비스가 밝힌 A to Z, A부터 Z까지라고 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것만 한번 보면, 자, 도깨비는 오픈 월드 장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세계에서 그냥 게임을 안 하고 걸어 다니고 길거리 구경만 해도 되는 그런 게임이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되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무조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몬스터를 잡고 거기에 목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힐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아재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매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콘텐츠는 굳이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게임 본연의 재미, 탐험, 육성, 수집, 이거다. 그리고 메타버스적인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재미와 그리고 메타버스적인 것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보시면 다양한 맵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아이템 같은 거를 써서 하늘을 난다라든지 뭐 자동차를 탄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느낌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간접적인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자, 실제 게임의 맵, 영상에서는 2개 마을이 소개됐는데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고, 오픈 월드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미있고 질리지가 않을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세팅하고 뭐 자동차 타고 이런 것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한국이지만 추후에 이게 인기가 많아져서 세계관이 넓어진다면 그것 또한 여러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유저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유저인데 일본의 어떤 도시를 확장팩으로 넣어준다면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게임에 대한 로얄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죠.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주식에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나오면 그때 이제 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나오겠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오늘 보시면 펀오피스라고 해서 지금 뭐 보시면 중국발 규제가 악재고요. 그리고 게임주 실적 예측이 불확실하죠. 다른 어떤 확실하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는 반면에 게임주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기대는 지금 양질의 개발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과 약간 차별화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이 정말 우수합니다. 플랫폼 확장 비용은 증가로 이어지고 차기작에 대한 기대, 결과 불확실성이 지금 상정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악재이면서 동시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조정 매수, 조정 시에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영상에서 모든 게임주를 다 재무제표 비교를 해보고, 왜 어느 정도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뭐 조금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를 저처럼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에 과거 우리가 어릴 적에 게임 팩을 사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잉여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면 틀림없이 나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재무제표 비교라든지 다른 할 말들이 많은데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다른 얘기들을 좀 할 예정이니까 이 주식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